안녕하세요, 부지엘입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에 미국 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올해 미국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아주 특별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평균 취임 연령은 55이고 60이 넘어서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은 로널드 레이건, 윌리엄 해리슨, 조지 H.W. 부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현재 76인 조 바이든이나 74인 도널드 트럼프를 보며 유권자들은 노인들의 전쟁이라 부르죠.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자 대 트럼프 반대자의 선거이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민주당 공식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낙선할 게 뻔한 버니 샌더스를 밀어낼 후보가 조 바이든 뿐이라는 당내 합의에 따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정책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조 보호, 파산 및 선거자금 관련법 개정 등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노인 의료 지원 혜택 대상자의 적용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겠다고 했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탈퇴해버린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미국이 다시 들어가고, 온난화 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며 모든 자동차들을 전기차로 바꾸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탄소세 도입으로 수익자가 오염 제거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고 하지만, 핵 에너지와 셰일 오일 개발을 막지 않을 거라고 하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측근의 힉스 보좌관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대선 토론회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보도를 올렸는데요. 당시 2016년 대선 때에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내용이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선해와 2017년 취임해 연방소득세 납부액이 각각 모두 $750, 즉 한국 돈으로 88만원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1년에 $7,000의 소득세를 내고 그 2배 이상을 간호사가 내는 거에 비하면 참 적은 액수이죠. I'm really rich. I'll show you that in a second.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로 MBC의 The Apprentice에서 활약을 했었고, 25개국에서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150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10년간 1조 원 이상의 사업 손실을 냈었고 4,4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러한 납세 회피 보도는 트럼프 대선 레이스, 특히 토론회 때 아주 중요하게 쓰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차 토론회가 끝나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54%의 지지율로 4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초강력 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미국을 이끌기 위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겼으니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God bless you. 이라고 연설을 한다면 이번 대선의 판도가 굉장히 팽팽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 후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영웅으로 이미지가 바뀌며 68%의 지지율을 얻고, 특히 흑인들에게 제일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싫어했던 사람들도 그런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지지를 했었죠.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3월 30일 힐튼 호텔에서 노동계 지지자들과 만나고 떠나던 도중 정신질환자였던 존 힌클리에게 저격을 당했으나 총알이 심장에서 12cm 떨어진 곳을 아슬아슬하게 관통하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역대 미국 최초로 태쿰새의 저주를 피해가는 대통령이 되었죠. 참고로 태쿰새의 저주란 미국 정부의 인디언 박해에 무력 저항을 해오던 인디언 주장 태쿰새가 1813년 죽으면서 20년마다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내렸던 저주에서 유래를 볼 수 있습니다. 태쿰새를 죽음에 내몰았고 1840년에 당선되었던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1841년에 폐렴으로 인해 죽고 말았죠. 1860년에 당선된 에브라햄 링컨은 1865년에 존 윌커스 부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1880년에 당선된 제임스 가필드는 1881년에 찰스 기토에게 암살당했고, 1900년에 재선된 윌리엄 맥킨리는 1901년에 리언 철고츠에게 암살당했으며, 1920년에 당선된 워렌 하딩은 1923년에 심장마비로 인해 죽고 말았죠. 1940년에 재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45년에 뇌출혈로 인해 죽고 말았고,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1963년에 리 하비 오즈월드에게 암살당했습니다. 1980년에 당선된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죽지 않은 것은 그가 원주민들에게 온건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에 당선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실제 2번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2002년 1월 13일 프레첼 과자가 목에 걸려 의식을 잃었지만 무사했고 2008년 12월 14일 던져진 신발을 맞을 뻔했지만 운동신경 덕에 잘 피했었죠. Listen to your mother. Always chew your pretzels before you swallow. 트럼프 대통령은 전 레이건 대통령처럼 유명했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을 연상시키며 부분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때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기간 지속해서 소련을 압박했고 1983년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별들의 전쟁 계획이라 불리우는 우주 요격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수십 년간 군비 경쟁을 벌여온 소련이 결국 백기를 들게 하였고 허약해진 소련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결국 소련은 붕괴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하는 압박을 보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레이건과 같이 트럼프도 무너져가는 미국 군대를 물려받았고 전 정권의 정책은 미국 군대의 적을 억제하는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레이건과 트럼프 둘 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대규모 국방 예산을 통과시켰었죠. 그리고 두 대통령 모두 미국 채무가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소련과의 냉전이 끝났을 때 소련은 파산했고 현재 중국은 휘청휘청하죠. 물론 틀린 점은 중국은 당시 소련보다 강국이고 글로벌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공산주의 나라가 미국 경제나 군사력보다 더 강해지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에겐 아직도 트럼프로 이끌 수 있는 와일드카드인 조커패가 몇 장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 때도 힐러리한테 비슷한 수치로 뒤졌지만 결국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을 이겨내며 지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찬조 연설자로 나왔던 니콜라스 샌드맨 같은 청년들이 많이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팽팽한 대선 레이스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니콜라스 샌드맨은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낙태 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도중 원주민 인권 옹호 집회를 하던 원주민 인권 운동가이자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네이튼 필립스를 웃음을 띤 채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노려봤었는데 인권 활동가를 조롱하며 인종차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필립스를 겨냥해서 인종차별이나 불쾌한 언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인종차별 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샌드맨은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았다고 주장하며 CNN,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언론사들을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각각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소송에 대해 법정에 가지 않고 250밀리언 달러로 합의를 봤으며 샌드맨은 덕분에 부자가 됐죠. 올해 투표는 우편 투표의 비중이 급증해서 개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고 하며 트럼프가 진보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고 긴스버그 후임 대법원관으로 뼛속까지 공화당인 에이미 베럿이 될 경우 만약 선거에서 져도 12월 14일까지 각 주가 선거인 명부를 의회에 보내지 못하거나 개표 과정에서 갖가지 소송을 제기해서 개표 진행을 늦춘다면 합법적으로 4년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 정말 난장판이 될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The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